도정 질문에 앞서 이번 산불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삶이 하루빨리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 복구에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강국의 공무원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도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봉화 석포재련소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현실적 대안과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영풍 석포재련소는 봉화군에 위치한 국내 최대의 아연 재련소로 지난 수십 년간 지역 경제에 매우 중요한 축을 담당하며 주민들의 생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왔습니다. 또한 재련소는 봉화군 세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지역 상권 유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왔습니다. 최근 석포재련소는 수질, 토양오염 등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로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잇따른 산업재해로 지역사회의 불안이 증폭되는 등 도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사업장으로 인식되고 있어 더 이상 석포재련소의 경제적 기여만을 강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석포재련소가 그동안 환경과 안전이라는 기본적인 가치를 외면하고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해 왔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제 석포재련소는 단순히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을 넘어 환경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며 도민들의 안전과 삶의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기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석포재련소 문제 해결 방식을 단순 폐쇄로만 접근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석포재련소 폐쇄는 봉화군을 비롯한 경북 북부 지역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 수많은 주민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지역 상권은 붕괴될 것이며 이는 곧 지역 경제 전체의 침체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석포재련소는 환경부와 경북도의 행정처분에 따라 지난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조업정지 중으로 현재 최대 위기를 맞고 있으며 이와 연계되어 봉화군의 지역경제 또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포재련소는 더 이상 환경오염 문제와 산업재해로 지역사회의 불안과 고통을 안겨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고 환골탈태한다는 심정으로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재련소 측에 다음 사항을 즉각적으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선 국제적인 수준의 환경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생산 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 배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설비 투자 확대, 노동자 참여형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그리고 경영진의 안전의식 강화 등 획기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투명하게 기업 정보 등을 공개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며 기업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회공헌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석포재련소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석포재련소가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한다면 더 이상 존립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다만 석포재련소는 철강, 자동차, 배터리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아연 국내 생산량의 약 50%를 차지하며 국가적으로 중요한 산업적 가치를 가진 기업입니다. 따라서 경북도는 석포재련소가 봉화군과 나아가 경북 북부 지역 및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폐쇄만이 해결책이 아닌 지역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경북도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석포재련소 이전 TF 구성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표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추진 상황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석포제련소는 직영 및 협력업체 등 직접 고용된 1000여 명의 임직원과 약 5천여 명의 가족들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또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오염 및 산업재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경북도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과 지원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시외버스 노선 운행 축소에 따른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이동권 침해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시외버스 노선 감축과 운행 축소로 인해 경북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이 서울을 비롯한 광역권으로의 이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가 심각한 농산촌 지역에서는 자차 이용도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이동권 침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제 지역구인 봉화만 보더라도 서울 봉화 간 유일한 이동수단인 시외버스 노선의 경우 지난해까지 1일 총 6회 운행해서 올해부터 화, 수, 목 3일은 절반인 3회만 운영되는 상황입니다. 해당 노선의 월 평균 이용객은 1,400여 명이고 운영 횟수가 주 42회에서 33회로 줄어들었음에도 운송업체인 경기고속은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추가적인 축소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봉화군과 같이 고속도로 상황이 좋지 못한 경우 서울 접근성이 낮아 직행버스 노선의 운행 축소 시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봉화군뿐만 아니라 경북 북부 지역과 같은 대다수 교통 취약 지역이 직면한 문제입니다. 현재 경북도는 비수익 노선 지원 사업으로 도내 시외버스 7개사에 대해 160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서울 봉화 노선을 유일하게 운행하는 경기고속 등과 같이 도내 회사가 아닌 경우 명확한 근거 없이 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 봉화군과 같은 교통 취약 지역의 광역 노선은 계속해서 감축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청송, 영양, 봉화, 울진, 의성 등 경북 북부 군 지역과 서울을 연결하는 버스 노선 운행에 경북도 소속 운송회사는 없고 경기고속이나 대원고속과 같은 경기도 업체만이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서울 접근성은 전적으로 타 지역 운송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또 국비 41억 원이 지원되는 벽지노선 지원 사업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시외버스 노선 지원에 예산의 최대 10% 한도를 두었지만 올해부터는 한도 없이 지원이 가능하며도 시외 노선 지원은 단 한 개 노선에 3,400만 원을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전북은 20개 벽지 노선에 6억 9천만 원, 경남은 47개 노선에 3억 3천만 원을 배정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로의 최소한 운행 횟수를 유지하기 위해 경북 교통 취약지역 노선 운행업체와의 협의를 경상북도가 주도해야 하며 타 지역 운송업체가 운영하더라도 광역권과의 취약 노선도 필요한 경우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만약 경기도 소재 운송업체가 경기도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경북도가 지원을 회피한다면 결국 피해는 경북 북부를 비롯한 교통 취약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민의 이동권 보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도의 책무인 만큼 필요하면 경기도와 협의하여 상호 보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내 벽지 노선 지원 사업의 경우 시외버스 벽지 노선을 현재 한계에서 교통 취약 지역을 우선적으로 포함하여 확대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광역권과 교통 취약 지역 간 연결 노선에 좀 더 배분되도록 예산 확대와 탄력적인 예산 배분 구조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광역 노선이 축소되는 경우 인접 거점 도시와의 연계 노선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서울 봉화 간 노선 확대가 어렵다면 봉화 영주 간 노선을 확대하여 봉화 주민들이 영주를 통해 서울로 이동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산 확대 편성과 연계 노선 확대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감님께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교육 격차 해소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도내 농어촌 지역의 학교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학생 수 감소, 교원 부족, 열악한 교육 환경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우리 농어촌 학생들은 공정한 교육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교에 학생이 없습니다. 도내 전교생이 100명 미만인 소규모 학교는 421개에 달합니다. 본 의원 지역구인 봉화군의 경우 15개 초등학교 중 14개 학생 수가 절대 부족한 소규모 학교입니다. 도내 22개 시군 중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청송군의 경우도 14개 중고등학교 모두가 전교생이 100명 미만으로 미래가 암울합니다. 농어촌 지역의 학생 수 감소는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 과정 운영이 어렵고 학습 선택권이 제한되면서 도시 학생과 비교했을 때 교육 격차가 벌어져 결과적으로 학교 존립과 지역 사회 붕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학교에 선생님이 부족합니다. 농어촌 지역의 교원 부족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도내 시지역의 초등학교 교원 수는 평균 24명인데 반해 군 지역은 16명에 불과합니다. 중고등학교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시지역 중학교 교원 수는 평균 27명으로 군 지역 평균 15명에 비해 2배 가까이 됩니다. 고등학교 평균 교원은 시지역이 40명이지만 군 지역은 26명에 불과합니다. 물론 학생 수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일 수 있지만 수많은 학생이 농어촌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여러 선생님의 지혜와 다양한 경험 등 교육적 혜택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셋째, 농어촌 지역의 교육 환경은 심각하게 열악합니다. 노후한 학교 건물, 부족한 교육 기자재 등 열악한 교육 인프라는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학업 성취도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지역 학교에는 전문적인 진로 상담 교사와 심리 상담사가 부족하여 학생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을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로 및 진학 정보 부족으로 인해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업 스트레스와 가정환경 문제 등으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감님, 교육 환경은 거주 지역을 결정할 때 우선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자녀 교육 때문에 농어촌을 떠나는 학부모가 늘어나면 지역 인구는 줄고 이는 다시 학생 수 부족과 교육 여건 악화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반복을 경북에서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만큼은 도시와 농촌 차별 없이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와 농어촌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과 농어촌 지역 교사 인력 충원 및 근무 여건 개선 방안, 그리고 농어촌 지역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도교육청의 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교육청 공무직 근로자 정년 연장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는 소속기관 공무직 근로자 2,300여 명의 정원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했습니다. 이후 대구시도 전국지자체 최초로 공무직 근로자 400여 명의 정년을 최대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우리 경북개발공사에서도 전국 공기업 최초로 공무직 정년을 연장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정년 연장 움직임이 전국 곳곳에서 움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재 경북교육청에는 9,883명의 공무직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년이 60세인 공무직 근로자가 국민연금을 수령하기까지는 5년이라는 소득 공백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초혼 연령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평균 출산 연령 또한 상승하고 있으며 기대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60대가 되어서도 자녀와 부모를 동시에 부양해야 하는 근로자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소득 공백이 발생하면 개인은 물론 경북 사회 전체적으로도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로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 경제의 활력을 위해서라도 정년 연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년 연장은 근로자의 소비 여력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노년층이 일정한 소득 유지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소비를 지속하면 경제 전반에 매우 큰 파급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이에 지난 3월 10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정년 연장이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 빈곤을 해결하는 현실적 대안이라는 것이 인권위가 이번 권고를 내놓은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미국과 영국은 정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며 독일과 일본은 이미 65세인데도 단계적으로 더욱 연장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무직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교 급식실 근로자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 1000여 명의 결혼이 발생하고 있는데 처우 문제와 노동 강도로 신규 지원자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전국 곳곳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그 피해는 근로자들은 물론 우리 아이들에게도 미치고 있습니다. 결혼으로 높아진 노동 강도가 급식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결혼 사태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으로도 숙련된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육감님, 정년 연장 문제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추세입니다. 시기 문제일 뿐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직 정년 연장을 발표한 이상 정부 다른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년 내에 반드시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시기에 우리 경북도 교육청이 먼저 나서서 교육 공무직 근로자 정년 연장을 전국 최초로 선언하게 된다면 근로자의 사기 진작은 물론 노정 갈등 해소의 윤활제가 됨과 동시에 전국 교육 정책을 선도하는 훌륭한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만 60세인 도교육청 교육 공무직 근로자 정년을 행정안전부와 동일한 수준인 만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